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 언어 생성 인공지능, 챗GPT, 그죠? 구글의 바드, 이런 생성 인공지능은 이런 어떤 엔트로피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가?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한번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타버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메타버스 나왔을 때는 사기라고 그랬죠. 심하게 용어를 해서 지금 메타버스를 하겠다는 사람은 사기다. 자신 있게 얘기했잖아요. 10년 내로는 아무리 마크 주커버그가 10조 이상 돈을 써도 이건 불가능하다. 그죠? 지난주에 애플이 비전 프로라는, 그죠? AR 세트를 발표했죠. 뭐 거의 500만 원 넘는 고가 장비인데 불편하잖아요. 일단 이게 쓰고 아무리 좋은 고가 장비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해결할 수 있는 엔트로피가 뭐냐 이거죠. 소비자들은, 이용자들은 거기에 대한 엔트로피가 없거든요. 메타버스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경험을 못하는 그 엔트로피를 해결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G에 맞먹는 통신이 해결이 돼야 돼요. 와이파이도 지금은 많이 끊기는 세상인데 그 세상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챗GPT는 제가 처음 본 순간 엔트로피가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제 책을 3권이나 내고 글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참고 자료들을 주로 구글 검색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검색을 무지 많이 하죠. 근데 맨 처음에는 좋더라고요. 도서관에서 자료를 일일이 안 찾고, 예전에는 도서관, 국회 도서관, 중앙국립도서관 가서 이 자료를 찾고 그랬는데, 구글 검색만 하면 자료가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구글에서 검색하니까 다 해주니까 너무 좋은데 구글로 계속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것도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게 단순 작업이고요. 정말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해주는 게 위키피디아죠. 근데 위키피디아는 또 뭔 문제가 있냐면 이게 이제 전문가 한 2, 3만 명이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거잖아요. 너무 제한적인 거예요. 한계가 많은 거예요. 제가 어떤 특별한 정보를 찾으면 그거에 대한 것은 너무 빈약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정보는 많은, 그런데. 그러니까 이 구글 검색에, 우리가 검색 20년 동안 지식 활동을 주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검색에 정말 많은 엔트로피가 쌓이는 거예요. 그 엔트로피를 챗GPT가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챗GPT를 설명할 때 이렇게 몇 개 샘플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광분을 한 거예요. 광분이 분 이유는 내가 일일이 찾아서 구글에 이렇게 리스트로 와서 거기서 일일이 그걸 하나씩 눌러서 체크했는데 그것을 챗GPT가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주잖아요. 생산성이 수없이 몇 배 향상된 거죠. 물론 챗GPT는 2021년까지의 인터넷 정보로 데이터를 분석한 겁니다. 그걸 이제 매개 변수, 패러미터라고 하는데요. 몇 조 개의 패러미터, 매개 변수를 넣어서 인공지능을 돌리는 거죠. 이 언어 인공지능은 자기가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이 패턴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가 나오고 이 말이 나올 때는 다음에 뭐가 나올 거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연습하는 거거든요. 근데 챗GPT는 2021년까지만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정보도 넣고 그러죠. 그래서 물론 그런 부족한 점이 지금 많지만 이용자들이 계속 이용할수록 데이터에 의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챗GPT 언어 생성 인공지능이 예를 들면 검색이나 이런 것처럼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된 게 아니라 일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잖아요. 일반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우리 뇌의 활동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분석해서 텍스트로 알려주는 거를 넘어서 이게 랭귀지 모델이라 그러잖아요.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왜 랭귀지 모델이라 하냐면 우리 인간의 언어를 이해해서 그걸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 다음은 그림도 그려주고요. 그죠?
동영상도 만들어주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언어만 통하면 할 수 있는 전 영역으로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달리나 미드전이나 이런 이미지 서비스도 나오고 인공지능이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또 그 동영상 인공지능 이 서비스 나오잖아요. 동영상 서비스가 나오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요. 이미지나 동영상 인공지능은 무슨 장점이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타버스는 일단 3D 매핑 작업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랬잖아요. 사실 3D 매핑은 픽사르, 할리우드에서 픽사르가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드니까 제일 잘하죠. 근데 여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메타버스가 유행할 때 협력한 업체가 로블록스입니다. 게임 업체. 자기들이 3D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보다 게임 업체인 로블록스가 훨씬 효율적이고 또 비용이 저렴한 방법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 언어 생성 인공지능은 그 로블록스가 하는 게임에서 로블록스가 하는 것 3D 매핑보다 훨씬 저렴하게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메타버스까지도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언어 생성 인공지능이 챗GPT를 시작으로 한 언어 생성 인공지능이 정말 많은 엔트로피를 풀 수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느껴지는데 아마 이제 아직 느껴지시지 않는다면 제 설명이 아주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계속 이야기를 할 거니까 나중까지 천천히 이해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것이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지금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같이 창작자들 또 이번 행사를 한 디자이너들 이런 창작자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가 이번 세미나의 주제였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이걸 정리를 했거든요. 하나는 이 창작 작업에 이제 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도 많지만 창작 작업을 위해서 단순 작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검색에 책을 쓰더라도 자료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 때도 기획 단계에서 자료 조사가 무지 많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도 자료 조사 그걸 분석하는 일이 무지 많거죠. 그러니까 이런 창작을 위한 단순 작업을 이 언어 생성 인공지능이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생산성이 무지 증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창작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 작업을 인공지능에 넘겨주니까 창작자는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용 범위의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용 범위 확장이라면 사용자 범위가 확장된다는 것은 전문가가만 할 수 있는데 일반인도 그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미디어 동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구글이 2004년에 구글 유튜브가 나오면서 2013년에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면서 예전에 미디어 콘텐츠는 저 같은 방송국 PD만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것이 다 인공지능화되어 있어서 그래요. 카메라도 자동화가 돼서 인공지능으로 다 노출 맞추고 그래서 초점 맞추고 그래서 누구나 쉽게 촬영할 수 있게 해주고요. 편집도 여러분들 앱을 사용하면 다 만들어 주잖아요. 지금은 그것도 필요 없어요. 이제 자동 앱이 나와서 넣고 3분짜리를 만들어줘. 그러면 앱이 만들어줍니다. 만약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버전으로 조금 더 경쾌한 버전으로 만들어줄래? 그럼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일반인들도 창작 작업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 달리나 미드저니를 이렇게 사용해 보면서 제가 미술이나 디자인 분야에 무지 약합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분야에 일하니까 그래픽 디자인이라는 걸 해야 되니까 하고 싶은데 너무 못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유튜브를 하면은 그 이미지 카드를 만들잖아요. 맨 앞에 대문을 만드는 거. 거기도 이미지를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달리나 이런 거를 시키면은 그래도 저작권에 위배가 안 되고 비슷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인한테 만들쓰게 해주는 사용자 범위가 확정된다. 그래서 언어 생성 인공지능은 창작자들한테 단순 작업을 대신해줘서 창작 활동이 더 왕성해지게 해주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창작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일반인들도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챗GPT가 과연 파괴적 혁신 기술인지를 잠깐 정리해 보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물론 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왜 챗GPT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했는지 챗GPT will change our world라 그랬죠. 그 생각을 해봤어요. 빌 게이츠가 그냥 얘기를 하지 않을 텐데. 예.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어떤 서비스가 어떤 기술 현상이 플랫폼으로서 사회의 시장에 정착하려고 그러면은 이용자와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이용자를 확보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용자가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용자들한테 맞는 서비스를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용자 측면에서 근래에는 이용자가 세계적 플랫폼으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1억 명에 도달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1억 명에 도달할 시간을 보면요. 인스타그램이 2.5년 걸렸고요. 틱톡이 9개월 걸렸고, 챗GPT가 2개월 걸렸습니다. 그 전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훨씬 많이 걸렸죠. 점점 짧아지는 거죠. 근데 챗GPT는 2개월 만에 1억 명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금 측면 생각해 보자고요. 오픈AI는 원래 일론 머스크가 1조를 대고요. 그리고 샘 얼트만하고 그레그 브룩만이 공동 설립자죠. 그리고 펀딩을 1조를 받고요. 그리고 거기서 여기는 이제 비영리 회사로 시작을 했으니까 영리 활동을 하기 위한 오픈 AI LP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조를 투자해서 거의 3조 원이 넘는 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8년 동안 이 3조 원의 돈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한 거죠. 그러니까 돈이 충분히 갖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30일 날 챗GPT를 발표하고 나서 세계적인 광풍이 불었잖아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월 달에 빙에 이것을 넣어서 서비스를 하겠다. 그리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챗GPT에 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오픈AI에 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돈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투자금이 충분해졌죠. 아마 여기저기서 계속 투자 자금이 몰릴 거고 또 협력업체들이 생기면서 거기서도 계속 자금이 모일 겁니다. 자본 문제가 생겼죠. 이것이 더 확장될 것은 이용자가 끊임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일단 검색 시장은 정말 크죠. 초당 32만 개의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구글이 거의 점유율이 93%입니다. 거의 독점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빙이 3%밖에 안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스트레스죠. 구글을 어떻게 넘어갈 건가.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빙에다가 챗GPT를 넣으면서 구글에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구글은 지금 검색 시장에서 거의 270조 이상의 매년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챗GPT 같은 언어 생성 인공지능을 바로 집어넣었을 경우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구글이 빙을 서비스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사티아 나달레가 뭐라 하냐면 새로운 빙은 구글이 나와서 춤추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가 그 구글을 춤추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춤추기 시작했죠. 이게 반응이 언어 생성 인공지능이 만만치 않으니까 올 2월 달에 람다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바드 서비스를 냈죠. 근데 람다의 최소 기능만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제가 구글의 고민을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의 검색 시장의 칼리멀라이제이션을 어떻게 완화시키면서 할 건가를 고민하니까 처음 낮게 넣었죠. 그런데 이미 이용자들은 챗GPT를 경험했잖아요. 그럼 바드 서비스는 엉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글의 주가가 떨어졌죠. 그래서 지난 5월에 그거보다 향상된 팜2 기술을 기반으로 바드를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팜2 기술을 넣은 구글의 바드는 챗GPT보다 성능이 떨어진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이 제미니 프로젝트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챗GPT보다 거의 대등하거나 우수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제미니를
뭐 올가을에 출시할 걸로 예상을 하지만 언제 내놓을지 모르겠죠. 본인들이 이제 전략을 세우겠죠. 그리고 구글이 이제 이게 급해지긴 급해졌나 봐요. 그러니까 구글이 그 구글 마인드라고 자체 있는 인공지능, 일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인공지능 팀과 그 우리 알파고로 잘 알고 있는 그죠? 딥마인드를 인수했잖아요. 두 개를 합쳐서 구글 딥마인드라는 한 회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도 사티아 나델라가 얘기한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춤을 추자 그러니까 춤을 추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 얘기는 계속 양쪽 거대 회사에서 돈이 쏟아 들어간다는 것이죠. 알파벳은요, 구글의 알파벳은 1년에 인공지능 투자로 보통 한 30조에서 150조 정도 투자합니다. 정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회사들이 이제 여기에 뛰어들기 시작했죠. 이게 이제 워낙 폭발적으로 그리고 광풍이 부니까 그래서 이제 포토샵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그죠? 어도비의 유명한 서비스죠. 그래서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거의 사용하는데 포토샵에서도 제너러티브 필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으로 내가 이렇게 지시를 해주면은 기존 그림에다가 이렇게 확장해서 예측을 해서 배경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배경도 바꿔주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다가 뭐 마스크를 씌워 그럼 마스크도 씌워주고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몇 초 만에 만들어줍니다. 그거를 내놔서 베타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지난주 6월 중순이죠. 지난주에 메타 페이스북도 아이제페라고 해서 포토샵의 제너러티브 P라고 비슷한 서비스입니다. 확장해 주는 거죠. 이 서비스를 개발자들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너네들이 사용해보고 더 좋은 모델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 서비스로 출시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대기업들이 전쟁이 붙었습니다. 사실 메타버스 때는 페이스북, 메타가 앞장섰고요. 거기다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회사들은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생성형 언어 생성형 인공지능에는 거의 모든 회사가 목숨을 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이게 조짐이 신상차구나. 이거는 단순히 트렌드가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론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새 기술이 시장에 안착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을 하면서 이게 시장에 안착하려면 먼저 기술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죠. 기술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 가치, 이용자가 늘어나야 되죠. 그 다음에 금융 가치, 펀딩이 돼야 되죠.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뢰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신뢰 가치가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구글이 검색 엔진으로 이렇게 거대 기업이 된 것은 구글이 검색에서 신뢰 가치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이 어려운 것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데이터가 유출되고요. 그리고 허위 정보들이 그리고 러시아의 정보 조작 이런 신뢰 가치가 무너지면서 페이스북이 어려진 겁니다. 겉으로는 뭐 애플의 데이터 정책 뭐 이런 것 때문에 광고 시장이 타격을 입었다 그러지만 그건 일시적 현상입니다. 근본적으로 페이스북이 어려워진 것은 이 신뢰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언어 생산 인공지능은 과연 이 신뢰 가치를 어떻게 확보할 건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지금 정보가 허위가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아직 미숙하다 정보가 이런 건데 그것은 이용자가 많으면서 해결된다고 그랬죠. 이용자가 많으면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해결이 됩니다. 지금은 60% 수준이면 70% 되고 80% 되고 90% 되고 90%를 넘으면은 누구나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저는 신뢰 가치를 저작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꿀 거라는 것이죠. 지금은 미국에서도 논쟁이 뭐냐면은 이 언어 생성 인공지능이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포토샵의 제너러티브 필 같은 이미지를 확장해주고 인페인팅, 아웃페인팅 해주고 이런 기술들은 기존의 작품들 갖고 트레이닝을 시켜야 됐거든요. 그러면 이 트레이닝을 시키면 기존의 작품의 저작권자한테 저작권을
지불해라. 이런 논쟁 정도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존의 프레임입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이죠. 그런데 파괴적 신기술은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할 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창작 활동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장해준다. 일반인도 창작 활동할 수 있게 해준다. 이미 유튜브에서는 일반인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일반인들을 크리에이터라고 부르잖아요. 창작자라고. 그렇게 일반인들도 창작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거 저작권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을 따질수록 이용자가 회피하니까 창작 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그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미드저니가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어떤 기자가 이걸 갖고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작권 관련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포토샵에 제너러티브 필로 배경 그림을 이게 넣어준 겁니다. 이런 분위기로 이 사람을 배경을 넣어줘라. 그러면은 이것은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냐는 거죠. 지난주 미국에서 이와 관련해서 저작권 판결이 있었는데요.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는데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만든 저작권을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논리는 그겁니다. 뉴스에는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논리는 저작권은 인간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렇게 언어 생성 인공지능으로 만든 저작권은 인간의 활동 중심이 아니라 컴퓨터 활동 중심이다. 그래서 저작권을 인정해 줄 수 없다 이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창작, 발명 이런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이용자 시대, 이용자 절대 왕인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 혁신은 새로우면서 매우 독창적으로 유효한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새로운 그러면서 사용 가치가 있는 것을 만드는 게 산업화 시대 혁신이죠. 그걸 보통 발명이라 그러죠. 에디슨 같은 사람. 그런데 디지털 시대는 이용자가 왕인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용자 시대는 무엇을 새로운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용자가 공감하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마디로 정리하면 디지털 시대 혁신은 새로우면서 매우 독창적으로 공감이 되는 경험을 이용자한테 제공해 주는 겁니다. 경험을 제공해 주는데 저작권이 어떻게 작용합니까? 저작권 따지면은 독창적으로 공감이 되는 경험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보편화가 되면 저작권은 없어진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학계든, 그죠? 정부 법 관련, 하는 사람들이든, 시장이든, 이 저작권, 상품권, 그렇게요. 특허권 같은 이 산업화 시대 제도를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들은 그런 저작권이나 특허권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용자한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창작 활동을, 창조 활동, 그리고 스타트업 하는 활동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중 디자인 교류 3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제가 발표한 챗GPT, 언어 생성 인공지능은 과연 혁신적, 파괴적 혁신 기술인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다는데 또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제 이야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게 다 새로운 이야기잖아요. 얼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 중국 사람들하고 여러 번 제가 강의를 했는데, 이번에도 어려운 게, 통역이 다른 사람이 강의할 때는 잘하는데, 저는 이제 중국 사람들하고 강의를 많이 해봐서, 요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단문으로 통역하기 좋게 딱딱 띄어서 강의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통역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이 내용이 낯서니까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익숙하지 않아서 빨리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자꾸 그걸 설명해 주려니까 자꾸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올해 엔트로피 해결은,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알기 쉽게 심플하게 설명하나 이것이 이제 제가 올해 해결해야 될 엔트로피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